안녕하세요. 나무와늘보의 늘보입니다. 원래 오늘 그 테이블 코너 블라켓을 이용한 테이블 만들기 6번째 영상이죠. 그걸 찍어야 되는데 지난 영상에 잠깐 비치긴 했는데 제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본드가 있어서 그 제품을 좀 꼭 소개를 하고 싶어져서 갑자기 본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제품은 이 영상 맨 나중에 좀 소개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사실 목공 분야에서 본드와 그 마감재 쪽 이야기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뭐 이렇게 뭐랄까요, 검증된 과학적 실체라기보다는 약간 그 미신적인 내용, 좀 감성적인 내용으로 많이 접근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나중에 마감재 이야기도 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오늘은 본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목공을 하다 보면 그냥 몸 좀 쓰고 좀 뭐 가구 좀 만들어 볼까 이렇게 했는데 사실 나무도 공부해야 되지, 쇠도 공부해야 되지, 이렇게 본드, 화학이잖아요. 화학도 알아야 되지. 그 다음에 뭐 만들다 보면 수학, 약간 뭐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되고, 참 목공이 단순해 보이지만 좀 종합적인 창작 활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느꼈습니다.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화학을 전공하신 본드 업계에 9년 정도 근무하신 분에게 많은 자문을 받아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분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보면 노란색 본드가 있고 흰색 본드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기본적으로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초산 비닐 계열의 본드예요. PVA라고 보통 표시되지만 제가 찾아본 자료에는 지방족 레진이 섞여 있어서 그렇다, 뭐 그런 그 자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아본 걸로는 지방족 레진이 섞여 있어서 노란색을 띠는 게 아니고 그냥 색소를 섞어서 노란색입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흰색 본드와 노란색 본드가 접착력이 차이가 있느냐? 그 본드의 본드 회사들이 대부분 그 특별한 성분들은 밝히고 있지 않아요. 이 타이트 본드를 예를 들면 얘네들이 1, 2, 3 다 노란색과 비슷한 색, 약간 연노란색, 뭐 찐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약간씩 색깔이 다른데 색상은 어쨌든 색소가 들어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방족 레진이라는 성분은 일반적으로 흰색을 띠는 본드에도 그런 화학 성분은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목공을 하면서 좀 알아야 될 게 오픈타임이라는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목공을 좀 하신 분이라면 그 본드의 오픈타임을 좀 알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오픈타임이라는 거는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목재의 본드를 바른 뒤에 두 개를 붙여서 클램프를 하기 전까지의 시간이 오픈타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10분 내로 붙이고 압력을 가해라,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요즘 본드들은 대부분 그 오픈타임이 짧다, 그래서 5분에서 10분이다 이 얘기는 5분에서 10분 내로 두 개를 붙여서 압력을 꽉 가해줘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목공을 하다 보면 특히나 집성 같은 걸 할 때 보면 바쁩니다. 이게 본드를 여러 개 막 바르고 있다 보면 바르는 동안 그 오픈타임이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먼저 바른 놈은 본드가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붙여서 압력을 가해도 접착력이 떨어진다, 뭐 이래요. 그래서 그 오픈타임을 지연해 놓은 타이트 본드사에서 나오는 건데 다른 회사에서도 뭐 그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요 오픈타임을 지연해 놓은 익스텐드 우드 글루라고 하는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지연해봐야 한 뭐 15분에서 뭐 30분이라 그래요. 근데 제가 해본 결과로는 우리가 딱 접착하기 전에 이미 약간 굳어가고 있다 그러면 약간 좀 찜찜합니다. 그래서 또 발라고 그 위에다 덧 바르고 뭐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5분하고 15분은 꽤 긴 시간
차이죠. 예. 그래서 이런 오픈타임 지연되어 있는 본드도 있다. 타이트 본드는 그 국내 그 목공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본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가장 많이 쓰이게 됐을까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본드 회사가 생긴 거는 한 50년 전 안팎일 거예요. 그때부터 이런 흰색 본드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원목으로 이렇게 가구를 만드는 취미 목공 이런 것들이 활성화된 1차 시기 정도는 아마 한 30년 전쯤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되게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을 통해서 들어온 거죠. 그때 그 회사들이 같이 가지고 들어온 본드가 이런 본드였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목공을 할 때는 이런 본드를 쓰는 게 좋구나, 이런 게 좋은 거구나 라고 아마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본드들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런 타이트 외국 제품, 뭐 엘머스, 뭐 타이트 본드, 고릴라 이런 거에 비해서 국내 그 흰색 본드들이 성능이 떨어지냐? 제가 테스트한 결과로는 거의 차이가 없다 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외국 제품 중에 특이하게 좀 소개를 해야 될 것은 고릴라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이것도 미국 제품인데 고릴라에서 나오는 이 폴리우레탄 본드입니다. 요거를 저도 요번에 공부하면서 약간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을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이 본드는 두 개의 피착면, 우리가 두 개를 붙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쪽 목재와 이쪽 목재를. 그때 한쪽에는 이걸 바르고 한쪽에는 이제 물을 바릅니다. 이 폴리우레탄이라는 거는 물을 만나면 발포하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부피가 증가하면서 이제 굳는 이런 건데, 폴리우레탄이 원래 그런 거죠. 근데 이 본드가 이제 틈을 메꾼다,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 틈을 메꿔서 굉장히 강력하게 딱딱하게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틈을 메꾸긴 하는데 이게 단순히 얘기하면 물하고 만나면 스펀지가 되는 겁니다. 약간 강력한 스펀지? 뭐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틈을 메꾸긴 하겠지만 접착력이 좋아진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충격에 강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접착력은 약한데 충격에 강하다는 거는 이게 약간 스펀지 같은 성질인 거기 때문에 약간의 그 흔들림 이런 거에는 오히려 유연하게, 그 접착면이 유연하게 대응을 해서 그게 갑자기 딱 하고 떨어져 버린다든가, 이렇다기보다는 약간 질기게 잡는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본드는 어디다 쓰느냐, 이 제품의 정말 특징은 방수라고 할 수 있죠. 방수. 그 다음에 완전히 물에 침수되는 상황에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외부에 꽂아두는 팻말에 팻말 이 말뚝하고 팻말 판을 붙인다거나 뭐 이런 때 쓰면 적절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장부를 한다고 했을 때 한쪽 나무에 모타이징, 홈을 파고 한쪽은 촉을 만들어서 이렇게 꼽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못해가지고 약간 헐렁해요. 그럴 때 제가 그동안 이 제품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 제품보다 그런 경우에 더 좋은 거는 요 이액형 에폭시 본드가 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요거는 이제 두 개가 만나서 경화되는 건데, 하나는 레진이고 하나는 경화제죠. 이놈은 구조용으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틈 사이를 충진하고 그것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딱딱하게 굳게 되면 엄청나게 단단해지는 그런 본드예요. 그래서 에폭시 본드가 그런 경우에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놈이 좀 비싸고 냄새가 납니다. 에폭시 레진이, 그리고 건조 시간이 좀 공업용, 일반적인 공업용은 좀 건조 시간이 길어요.
건조 시간이 짧게 나온 놈은 또 비쌉니다. 이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그 타이트 본드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 더 추가할 거는, 타이트 본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껍데기는 지금 타이트 본드 이게 2고 빨간색이 이제 이렇게 오리지널이고 3번이 아마 녹색 같은 걸로 나오는데, 이 얘네들 설명을 보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걸 원을 쓰고 2번은 잘 기억이 안 나요. 특징적인 건 3번인데 3번이 이제 무독성, 그래서 도마, 그 다음에 내수성, 방수성 뭐 이런 게 좋다고 해요. 그런데 내수성, 방수성에 대해서 약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얘는 2번, 3번으로 접착을 해가지고 생활방수 정도가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도마 같은 거 잠깐 물에 젖었다가 또 말랐다가 하는 정도는 타이트 본드 3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물에 잠겨서 뭐 있어야 된다거나 물에 장시간 침수돼야 된다거나 이런 환경에서는 다 떨어집니다. 그대로 똑똑 떨어집니다. 이건 제가 테스트를 해봤었고요. 또 하나는 이런 PVA 초산비닐 계열의 본드는 그 열을 가하면, 그러니까 한 7, 80도 정도로 그 열을 가해서 건조를 시켜주면 접착력이 굉장히 또 높아진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가구 만들면서 그래야 되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정말 내수성, 방수성 이런 것이 필요하신데 이런 PVA, 그러니까 초산 비닐 계열의 본드를 쓰실 거면 헤어드라이기로 본드를 바른 뒤에 얼마나 압력을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 어떤 자료에 보니까 너무 세게 압력을 주면 오히려 접착력이 떨어진다. 그 이유가 너무 세게 압력을 줘가지고 본드가 옆으로 다 빠져나가면 오히려 접착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만약에 본드를 바르고 이렇게 손으로 꾹 눌렀다가 놔두면 그럼 접착력이 좋아지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여러 번 같은 조건에서 같은 수종으로 굉장히 여러 번 반복 실험해서 어떤 압력을 줘야 적정한 최고의 그 강도를 접착력을 가지는가 하는 거는 반복적인 실험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실험 결과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클램프를 하나 하는데 그 압력 게이지가 뭐 표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적당히잖아요. 적당히. 자, 얼마나 적당히냐 이거죠. 그냥 여러분들이 있는 힘껏 그냥 잠그셔도 그렇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접착력에 너무 꽉 조이면 접착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살포시 잠그실 필요는 없다. 클램프를.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소프트우드 같은, 그러니까 꼭 소프트우드, 하드우드로 구분하기보다는 굉장히 표면이 조밀하고 단단하고 유분기가 많은 목재 있죠. 은핑고라든가 또 코코볼 뭐 그런 나무 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면 압니다. 이렇게 보면 윤기가 흐르고 굉장히 조밀하고 돌덩어리 같고 뭐 이런 거 있죠. 광택이 막 쫘르르 흐르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샌딩을 한 220방으로 해서 표면을 다공질, 좀 거칠게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드의 기본 원리가 그래요. 이게 본드가 뭐냐, 건조되기 전에는 벨크로, 신발에 찍찍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벨크로 상태인데 얘가 굳고 나면 돌덩어리 같은 벨크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죽어도 떨어지기 쉽지 않은 상태가 된다. 그냥 이렇게만 이해합시다.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면 피곤하니까. 자, 용량 선택. 여러분들이 본드를 사려고 봤더니 용량이 제각각입니다. 뭐 이런 작은 크기서부터 뭐 이런 크기,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큰 크기, 고민되죠. 살 때 다 계산해 봤을 겁니다. 이거는 뭐 몇 그램당 얼마, 몇 리터당 얼마, 뭐 그래서 대부분 계산해 보시면 작은 놈이 용량 대비 비싸죠. 그래서 말통을 사 봤어요. 갤런 막 이런 거 큰 거 있잖아요. 딱 한 번 사고 그 다음부터는 사지 않습니다. 본드를 소분하는 것 자체가 매우 귀찮고 어려운 일이고요. 그 소분 과정에서 또 손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뭐냐. 자, 이런 크기의 본드 통에서
여러분들 처음에 이렇게 쓰다 보면 이게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럼 이 내부 공간에 공기가 들어갑니다. 이 남아있는 용량 대비 공기가 많아지면 어쨌든 이 가스가 빠져나오고 이 점점점 굳어갑니다.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취미 목공을 하시는 분들이 본드를 날마다 써서 이게 쭉쭉쭉쭉 빨리 없어져 줘야 되는데 요만큼 남아있는데 한참 목공을 안 해. 그럼 얘가 품질이 떨어져요. 분명히 잘 안 나오고 안에서 젤리 상태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취미 목공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작은 통을 사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비싼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항상 좋은 상태로 쓰고 쾌적하게 쓰고 좋은 성능으로 쓰고 쓰고 빨리 떨어져야 새 걸 삽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이 본드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새롭게 저도 몰랐던 사실, 몰랐다기보다는 그냥 제 추측이 맞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 이런 게 이제 미신이 되는 거죠. 검증해 본 적도 없고 공부해 본 적도 없는데 왠지 그럴 것 같아서 그게 점점점 확신으로 굳어지는, 이게 뭐였냐면 그 점도를 조절하는 물질이 뭐냐, 여기 본드의 그 성분에 보면 물이 본드 성분과 물 성분이 이게 절반 정도를 왔다 갔다 해요, 제품마다. 그래서 저는 그 점도를 조절하는 건 이게 점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물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옛날에 제가 그 인테리어 현장에 이제 한 30년 전쯤 인테리어 현장에서 그 현장 그 기사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도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합성 본드죠, 케미컬 화학 본드하고 그 도배풀 있잖아요. 그거를 섞은 다음에 막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적절한 그 점도를 만들어서 도배지에 이렇게 바르고 그러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그냥 당연히 저렇게 점도를 조절하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그냥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요번에 자문을 받으면서 알게 된 사실은 본드의 점도 조절은 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화학적 그 점도를 조절하는 화학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어쨌든 점도 조절하는 화학 물질은 따로 있고 물은 점도 조절하는 용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무 점성이 높아서 쓰기 쉽지 않다고 해서 물을 더 섞어서 묽게 쓴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근데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물을 10% 미만으로 섞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착력이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물을 10% 미만, 5% 미만 뭐 이런 식으로 희석할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잠시는 점도가 조절이 되는데 좀 있다 보면 다시 거의 물이 안 섞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끈기가 오히려 없어지면서 약간 젤리 같은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냥 놔뒀는데도, 밀봉해서 놔뒀는데도. 그래서 약간 이상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요번에 저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네, 드디어 오늘 제가 그 본드 영상을 찍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준 그 제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하느라 몇 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바로 요 제품인데요. 이게 MB 본드라고 하는데 회사 이름이 목본 산업이에요. 처음에 MB 본드라고 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MB는 이 목본 산업의 MB, 목본의 약자 MB라고 합니다. 이 제품을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충격적인 일은 이 제품이 개발된 지가 20년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제품을 며칠 전에 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이 회사는 경상도 쪽에 그 근거지를 두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꽤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50 본드와 거의 유사한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 제품의 놀라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제품이 뭐 성능이 매우 탁월하거나 우수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 종이 박스를 개봉하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다 똑같아요. 성분은 그러니까 성능은 별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근데 보시다시피 이거는 거의 서울 지역에서는 철물점 가서 우리가 말할 때 대표 명사죠. 이거 50 본드 주세요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본드계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아마 제가 알기로 50년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한 30년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50 본드가 선점의 효과죠. 근데 제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거는 자, 이 봉지 형태를 보시면 다르잖아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제품이 나온 지가 벌써 20년이 됐는데 저는 며칠 전에 알았다는 거. 그게 첫 번째 충격이고, 그 다음에 저도 약간의 제조업을, 물론 지금도 이게 제조업이긴 하지만 저도 이런 그 제품을 제조하는 걸 해봤었는데, 이런 기초산업이라고 해야 되나? 예, 이런 기초산업에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회사도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이렇게 바꿨어요. 그 기초산업, 제조업 분야에서 이 봉투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런 봉지에 담긴 본드를 사용하면서 느낀 불만들이 개선이 되어서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무려 20년 전에. 자, 이 본드를 아마 써보신 분은 이걸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쓰는 거냐면 이 봉지의 끝부분을 살짝 잘라서, 그러니까 뭐 귀퉁이를 조금 잘라서 쥐어짜서 쓰는 겁니다. 쥐어짜서 그 케이크, 제과점에 케이크 생크림 짤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쥐어짜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짜서 쓰다가 놔두면 끝이 그냥 말라요. 그럼 마르면 요걸 다시 이렇게 떼고 또 자, 이게 지금 이거는 잘 안 떨어져서 안에도 조금 굳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 떼면 이렇게 본드를 바를 수 있습니다. 압력을 줘서. 그런데 이 제품의 단점이 뭐냐? 얘가 이런 상황을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럼 끝을 또 띄고 막 이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끝이 점점 구멍이 넓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막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나오고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바르는 위치나 이런 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무에 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쓸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오염도 되고 이 비닐이 약해서 점점점 찢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제품은 끝부분을 뭐 여기 설명에 보면 오중겹 비닐로 이렇게 만들어서 굉장히 단단한 느낌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서 개발하게 됐냐고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회사의 사장님께서 어느 날 제과점에 그 생크림 짜는 그거를 보시더니 이것도 그렇게 만들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개발하게 됐답니다. 그것도 20년 전에. 그 개발한 기간은 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만 개발한 게 3년이고 그 다음에 요 끝을 이렇게 삐딱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고마운 일이에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저는 이걸 20년 전에 나왔는데 왜 제가 이걸 지금에서야 봤을까? 이게 좀 억울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봉지에 담겨있는 본드의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장점은요, 일단 진공 상태 같이 되는 겁니다. 쓰고 나면 나머지에 공기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끝부분을 그냥 이거를 또 쓰고 이게 일부러 이걸 닦아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삐직 좀 나온 상태에서 이대로 건조가 되고 그걸 그냥 똑 띄면은 곧바로 또 쓰실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안에 공기가 접촉이 되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용기에 들어있는 본드보다 상태가 오래 갑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얘는 옆에서도 쉽게 발라지고요. 끝을 나무에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거꾸로도 이렇게 잘 바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산 가격은 2,000원입니다. 뭐 더 조금 비싸게 파는 곳과 좀 더 싸게 파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800g이에요. 800g에 2,000원입니다. 최소한 4배에서 6배 용량 차이가 있는데 이 제품은 3,000원 돈입니다. 3,000원. 이거 굉장히 또 가격이 좀 들쭉날쭉해요. 파는 곳마다. 수입 제품이기 때문에. 3,000원, 얘 2,000원. 용량은 제가 뭐 이게 얘는 그 밀리리터로 표시되어 있고 얘는 그램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용량은 최소한 4배에서 6배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 아까도 살짝 보여드렸는데 이 제품이 그 뒤에 후속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타이트 본드, 이 마개. 사실 우리가 이런 봉지 제품을 써보시면 이런 거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이 흰색 본드, 국산 흰색 본드의 신뢰성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폼이 안 나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요런 마개 스타일의 본드를 쓰느라고, 그리고 왠지 외국 제품이니까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쓴다고 보는데 이 회사에서 요런 제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개는 특허 관계가 있어서 수입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지금 근데 잠깐 요게 그 수입에 차질이 있어서 요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요거는 아닌 마개로 나오고 있는데 다시 뭐 코로나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요 마개를 수입해서 뭐 장착해서 나올 거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타입만, 이게 병입 형태만 다른 게 아니고 요 제품의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아직 이걸 써보진 않았는데 요 제품은 아까 그 말한 굉장히 매끈한 면 있잖아요. 또 목재가 아니라 무슨 뭐 플라스틱, 금속 이런 거에도 접착력이 좀 나오는, 얼마나 나오는지 제가 테스트는 아직 못 해봐서 확실히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요게 약간 뭐 실리콘류의 성분이 좀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같은 흰색이지만 성분이 다르다. 이게 좀 아쉽죠. 디자인이 뭐 이게 색깔이 좀 살짝 뭐 색소를 좀 넣어가지고 색깔이 좀 다르게 되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개발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했는데 이 회사에 제가 뭘 받고 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 회사에서 제가 자문을 하느라고 이런 이유로 유튜브를 이걸 좀 찍으려고 하니 기술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샘플을 보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샘플 필요 없다, 이미 돈 주고 샀다, 이렇게 하고 제가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 제품, 이런 제품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숨겨질 이유는 없다. 같은 값이면 이런 제품이 더 많이 팔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찍으려고 했으나 겁나게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코너 블라켓을 이용한 테이블 만들기 6번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